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방광은 소변의 저장과 배출을 담당하며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방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잦은 화장실 출입으로 일상생활을 하기에도 힘들어지죠. 방광 질환은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찾아오는데요. 감기만큼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광 질환에 대해서 피부 비뇨기과 전문의 김태구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한비뇨기과 학회와 대한배뇨장애 요실금 학회에서 골드 리본 캠페인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관련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골드 리본 캠페인이란 방광 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시행하는 캠페인입니다. 방치할수록 자라는 방광 질환, 키우지 말고 치료하세요를 캠페인 슬로건으로 앞세워서 과민성 방광, 방광 통증 증후군, 요실금 등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만 치료율이 낮은 방광 질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방광 질환에 대한 교육 영상을 제작, 배포하는데요. 교육 영상에는 대표적인 방광 질환인 과민성 방광과 방광 통증 증후군과 관련해 질환의 정의, 원인, 주요 증상 및 진단법, 예방 및 치료법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환자들 중 약 16% 정도에서 방광 통증 증후군을 보였고 약 29%에서 과민성 방광 증상을 보였는데요. 특히 우울증이 심할수록 방광 질병에 대한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방광 질환하면 요실금 그리고 과민성 방광이라고 들 수 있다고 하던데 이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실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과민성 방광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요실금은 우리나라 여성이 약 40%나 경험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으로 폐경처럼 호르몬 변화가 본격화되는 약 40대 이후 여성에게 잘 생깁니다. 요실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침하거나 웃거나 줄넘기나 달리기와 같이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찔끔 새는 복압성 요실금이 가장 흔합니다. 출산할 때 방광 하부 조직 및 골반저 근육의 손상으로 인해서 방광의 위치 변동과 요도 관략근의 약화 및 노화 현상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소변이 마려울 때 참지 못하고 속옷에 실내하는 절박성 요실금이 있으며 방광 근육의 이상 수축이나 신경 손상, 방광염, 과민성 방광 등에 의해서 방광이 자극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혼합형 요실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민성 방광은 특별한 질병 없이 하루에 8번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급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느끼고 수면 중에도 소변을 자주 보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심할 경우 소변을 못 참고 새버리는 절박성 요실금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진단되는지 궁금하고요.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진단법은 소변 검사, 배뇨 일지 작성, 요역동학 검사 등 여러 검사를 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자가 진단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변을 하루에 8번 이상 보거나 소변이 마려울 때 참지 못하거나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화장실 위치부터 알아두거나 화장실이 없는 장소에서는 잘 가지 못하거나 소변이 셀까봐 물이나 음료수도 못 마시고 패드나 기저귀를 착용하거나 자다가 2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있다면 이럴 경우 과민성 방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우선적으로 방광염이나 방광결석, 당뇨병, 방광암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1차적인 방법으로는 생활습관 교정, 골반저 근육 운동, 방광훈련 및 약물치료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물치료는 방광 배뇨근의 수축을 억제함으로써 방광을 안정시켜 압력을 감소시키고 저장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항무스카린 제제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소변이 새는 증상이 있는 요실금의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시면 요역동학 검사라는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절박성 요실금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복압성 요실금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요도 밑에 봉합사를 받쳐주는 TOT 슬링 수술법을 통해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이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 외에도 흔하게 알려진 게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질병인가요? 방광 통증 증후군은 세균의 감염 등 특정한 원인 없이 그냥 골반 및 그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거나 압박감이 발생하면서 소변을 자주 보며 참기 힘들거나 요실금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방광 통증 증후군이 장기간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면서 방광 점막의 출혈이나 궤양같이 동반되는 경우를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간질성 방광염은 방광 점막 및 그 근육층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일련의 복합적인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으로 인한 불편함은 아주 미약한, 아주 타는 듯한 느낌이나 불쾌감으로부터 매우 심한 통증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런 불편감의 그 정도는 다양하며 주기적이고 아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비연속적일 수도 있으며, 요로 감염이나 질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생기게 되면 증상이 더욱더 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광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복합성 요실금의 예방을 위해서 출산 후부터 몸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은 요실금의 원인이므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 조절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장의 움직임도 좋게 하고 골반 근육의 긴장도를 유지시켜서 요실금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케겔 운동과 같은 골반 저 근육 운동은 요실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극성이 많은 음식이나 음료의 과다 섭취는 방광을 자극하기에 피하는 것이 좋으며, 변비가 심하면 방광을 자극시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므로 만성 변비가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는 육류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려서 변비를 개선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흡연은 기침을 유발하여 방광을 자극하게 되므로 금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탄산 음료에는 인공 감미료, 착색제, 방부제, 구연산 등이 방광을 자극시키는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과민성 방광의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되도록 탄산 음료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이뇨 효과에 이외에도 방광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으므로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 없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수분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비만 환자에서 과민성 방광의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체중 조절을 위해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기침은 방광 자극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좋겠으며, 평소 정상적인 배뇨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방광 건강을 위해서 방광 증상이 발생하거나 하복부 통증, 골반 통증 등이 발생하면 주위 비뇨기과를 반드시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성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